철도노조 파업이 계속되면서 화물차 수송률이 떨어져 수출 화물 운송에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성탄 전야인 오늘 도심에는 성탄 분위기를 즐기려는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동성로를 연결해 현장 분위기 전해드립니다. 대구과학관이 우여곡절 끝에 오늘 드디어 정식으로 개관했습니다. 어떤 볼거리들이 있는지 소개합니다. 송년 기획 시리즈, 오늘은 그 두 번째로 지역민의 염원인 K2 이전 추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짚어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철도 파업이 16일째를 맞으면서 화물 열차 운송률이 평소 대비 30%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파업 중에도 정상적으로 운행되던 구미 지역 수출 화물의 철도 수송도 오늘부터 차질을 빚기 시작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미공단 물동량의 4분의 1을 처리하는 양목역. 부산 수출항으로 나가야 할 컨테이너가 쌓여 있습니다. 철도 파업이 16일째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화물열차 운송률이 평시 대비 30%대로 떨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양목역에서 취급하던 구미 산단 수출 컨테이너 물량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매일 양목역에서 화물열차 88량을 운행했지만 오늘부터 절반인 44량만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평상시 이제 기관사 요원들이 아니고 대체 투입된 기관사 분들이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화물열차 운송이 줄어들면서 구미공단 수출품 운송에도 조금씩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구미에서 생산된 전자제품은 대부분 육상 운송을 해오고 있어서 큰 차질이 없지만 화학제품 수송은 철도에 의존하고 있어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운송업체들은 육로 수송 화물차를 추가로 마련해 열차 수송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경비를 조금 감소를 하고 있는데 계속 가면은 참 경비가 부담하기가 좀 힘이 들어집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화물연대마저 철도 물량 대체 수송을 거부하겠다고 밝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화물열차를 포함한 모든 열차의 운행이 추가로 감축될 예정이라 물류 차질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네, 성탄 전야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예년보다는 다소 차분한 모습입니다만 다들 뜻깊은 시간 보내고 계실 텐데요. 대구 동성로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그곳 분위기 알아봅니다. 권윤수 기자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대구 동성로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장식물 때문에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물씬 느껴지고 있는데요. 이곳에는 많은 시민들이 나오셔서 사진을 찍으면서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계십니다. 그럼 시민 한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크리스마스 전야인데 특별한 계획 갖고 계신가요? 오늘 집에 가서 가족들과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기로 했어요. 네,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밖으로 나오셔서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각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오붓하게 보내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오늘 하루 시내 제과점에는요, 케이크를 사러 온 손님들로 붐볐습니다. 또 선물가게나 백화점, 대형마트로는 아이들과 친지에게 줄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러 온 막바지 손님들로 넘쳐났습니다. 경기 침체가 오래 지속된 탓인지 예년보다는 다소 차분한 모습의 성탄 전야인데요. 그래도 가족과 친지들과 덕담을 주고받으며 뜻깊게 한 해를 마무리하는 모습입니다. 하루하루 힘들었더라도 성탄 전야만큼은 예수가 이 땅에 온 의미를 되새기며 따뜻함과 사랑이 충만하기를 기원해봅니다. 지금까지 대구 동성로에서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국립대구과학관이 오늘 정식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국내 최초의 과학기술관으로 문을 열기 전부터 인기를 얻었는데 해결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1,000억 원이 넘는 돈을 들여 지은 우리나라 최초의 산업과학기술관인 국립대구과학관이 정식 개관했습니다. 운영비 부담을 둘러싼 정부 지자체의 갈등에 직원 채용 특혜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완공된 지 1년 2개월 만입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들, 대구에서 여러분의 상상력을 통해서 과학기술을 상상력과 접합해서 창조 경제의 씨앗을 만들고 전시 체험 시설은 다양하게 마련됐습니다. 어린이관, 전체 투영관, 4D 영상관을 필두로 생활과 산업에 숨어있는 과학기술을 볼 수 있는 상설 전시관까지
전시물만 230여 점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작동 체험형이 65%에 달해 지난달 임시개관 이후 벌써 12만 명 넘게 다녀갔습니다. 볼 것도 많고 또 해볼 것도 많고 우리 아이가 초등학생이라서 또 배울 것도 많고. 양준혁 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해 인기몰이를 이어가는 한편 한국을 대표하는 지역 산업 기술도 전시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또 체험전 위주로 참 많이 돼가지고 우리 청소년들이나 또 유소년들이 와서 또 상상의 나래를 말 펼칠 수 있도록 아주 참 잘 지은 것 같습니다. 산업 기술을 대표할 수 있고 또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산업 기술 분야의 아이템을 최소한 하나라도 개발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달 말이면 미래부와 대구시에서 파견 나온 직원들이 복귀해야 해 직원 채용 특혜 의혹에 불거지면서 뽑지 못한 수명의 직원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호입니다. 경상북도는 ISDR, 즉 국제연합 재해경감 전략사무국이 주관하는 기후변화 및 재해에 강한 도시 만들기 캠페인에 가입했습니다. ISDR은 지구온난화 등 세계 기후변화로 대규모 재해가 자주 일어남에 따라 국제협력과 공동 대응을 위해 UN 사무국 안에 설립된 기구로 2010년부터 세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겨울철 전력난을 막기 위해 자치단체마다 에너지 절약 운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을 열고 난방하면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조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동시가지 상가를 대상으로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감 대책에 대한 홍보와 점검에 나서고 있습니다. 권장 실내 온도가 제대로 지켜지는지 살펴보고 에너지 절감에 대한 시민의 협조를 당부합니다. 겨울철에 에너지 좀 아껴주시고 그래달라고 그러고 문 열고 난방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올 겨울철 예상 최대 전력 수요는 8,050만 킬로와트, 최대 공급 능력은 8,595만 킬로와트로 예비 전력은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는 고장으로 정지된 원전이 조기에 가동되고 이상 한파나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때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전력 수급 불안은 여전합니다. 공공기관은 난방온도 제한과 근무 시간 중 개인 전열기 사용 금지, 홍보 전광판 사용 금지 등 각종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민간 부문도 문을 열고 난방하는 경우는 단속 기간에는 1회 50만 원에서 최대 4회 위반 시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말까지 홍보 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 1월 2일부터 2월 28일까지 문을 열고 난방 행위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에너지 절약은 규제와 단속보다는 자율적인 에너지 절약과 생활 문화로 정착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 시민 협조가 중요합니다. 에너지 부족으로 해서 상당히 겨울나기 힘드는데 우리 사인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에너지를 절약해서 전력 생산하는 데 차질이 없고 겨울철 실내 온도를 섭씨 3도만 줄여도 20%의 국가 에너지를 아낄 수 있고 컴퓨터 끄기와 전원 코드 뽑기 등 작은 습관을 고치는 것이 에너지를 줄이는 최선의 방법임을 되씹어 볼 때입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서민을 상대로 각종 대출 사기를 일삼아온 조직들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사기 대출로 그 수법이 점점 진화하고 있습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출 전문 사기단 A 조직은 은행 직원인 것처럼 문자 메시지를 보내 제1금융권 마이너스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입니다. 이를 보고 전화 온 서민들에게 23명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대출 보증금을 내면 싼 이자의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이들에게 속은 170명은 7억 9천여만 원을 사기당했습니다. 휴대전화 담보대출 사기단 B 조직은 휴대전화 개통 즉시 소액 대출 가능이란 문자를 보낸 뒤 신분증을 보내온 138명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사라졌습니다. 1억 2천여만 원어치의 휴대전화 138대는 외국으로 팔려나갔습니다. 자동차 담보대출 사기단 C조직은 자동차를 담보로 싼 이자로 대출해주겠다고 속여 14명의 피해자 명의로 자동차를 할부로 계약하고 2억 원가량의 차량 16대를 대포차로 팔고는 잠적했습니다.
이들 사기단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들을 노렸고 대량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대출금은 만져보지도 못한 피해자들은 대출 보증금과 휴대전화, 자동차 할부금을 갚아야 하는 것은 물론 자기 명의의 휴대전화나 자동차가 범죄에 악용되지는 않을까 불안해해야 했습니다. 피해자들이 모두 자신의 동의 하에 자동차나 휴대폰, 대출금 채무를 떠안았으므로 모두 민사상 법적 채무를 피할 수 없어서 이중으로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은 서민대출 사기단 4개 조직 57명을 적발해 14명을 구속 기소하고 43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달아난 조직원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대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섬유제품 제조회사인 사무무역 주천수 대표가 1억 원을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오늘 대구 지역 아너소사이어티에 18번째 가입식을 가졌습니다. 주천수 대표는 출소자들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교도소를 찾아 취업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범죄의 길로 빠지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보고 기부를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연말을 맞아 준비한 송년 기획 순서. 오늘은 K2 이전 문제를 짚어봅니다. 올봄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K2 이전이 물꼬를 텄는데 어떻게 잘 헤쳐나가는지가 숙제로 남았습니다. 서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3년 대구에 날아든 최대 희소식 가운데 하나는 K2 이전과 관련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올봄 국회를 통과했다는 것이었습니다. 6.6제곱킬로미터, 200만 평에 이르는 땅이 활용 가능하다는 직접적인 영향 말고도 각종 제한에 묶여있던 K2 주변 개발 여력까지 포함하면 만성 땅 부족 현상을 겪는 대구에 숨통을 트여줄 획기적인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K2 이전의 물꼬가 트임에 따라 대구시는 땅 활용 방안과 이전지 지원 계획 등이 담긴 이전 건의서를 준비 중입니다. 그 영역이 그 안이 나오면은 그 시민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하고 또 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서 내년 3월에 이전 건의서를 국방부에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은 절차 중 가장 험난할 것으로 예상되는 과정은 K2가 옮겨갈 이전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지방선거를 감안하면 내년 하반기부터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전지 주민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갈등이 깊어지면 사업은 표류할 수도 있습니다. 이전지에 대한 지원책 마련은 K2 땅의 값어치를 보면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감당하기 힘든 요구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돈이 모자라가지고 이전 지역에 대해서 뭔가 좀 더 선물을 드려야 되겠다. 만약 그렇게 되면 그러면 우리 정부 입장에서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기재부나 또 청와대 이런 데에서 나중에 결심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막대한 돈을 들여 새 군공항을 지은 뒤에야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기부대 양녀 방식이어서 사업 시행자를 찾는 과정도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구시 재정으로 봐서는 대구시가 사업 시행자가 되는 것보다는 그 LH공사 같이 이런 대규모 이전 사업을 기부대 양녀 방식으로 해본 경험이 있는 공기업을 이렇게 사업 시행자로 하는 게 저는 더 옳다고 봅니다. K2가 이전하고 나면 서쪽으로 치우친 대구의 개발축을 동쪽으로도 확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행복한 고민을 해야 합니다. 지금의 상황하고 또 다른 어떤 새로운 첨단 기능이라든가 또 서로 도시의 어떤 새롭게 지금 부상하고 있는 그런 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대구의 어떤 장기 플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K2 이전은 길고 험난한 여정에 첫 발을 내디딘 것에 불과합니다. 차분하고 치밀하고 끈기 있는 준비와 대응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MBC 뉴스 서승원입니다.
경상북도는 올겨울 예상되는 최대 전력 수요는 8,050만 킬로와트고 최대 공급 능력은 정지된 원전이 가동될 경우 8,595만 킬로와트로 예상되지만 이상 한파 등으로 수급 불안이 남아있다며 에너지 절약을 위한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경상북도는 난방 온도 제한과 근무 시간 중 개인 전열기 사용 금지 등 공공부문의 에너지 절약 시책을 펴고 민간단체의 협조를 통해 에너지 절약의 생활화를 전개할 계획입니다. 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는 이재만 대구 동구청장이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불법성이 드러났지만 장학재단이 기부금 2억 원을 돌려줘 자체 심의위원회를 열어 기소유예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밖에 제3자 뇌물수수 혐의와 특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구청장은 장학재단 기금을 조성하면서 관내 공사를 수주한 업체 등에 장학기금을 기부하라고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고 경찰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대구권 대학들이 오늘 2014학년도 정시 모집 원서 접수를 마감했습니다. 어제 원서 접수를 마감한 경북대학교는 2,174명 모집에 9,369명이 지원해 4.31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계명대는 4.4대 1, 영남대 3.67대 1, 대구대 4.05대 1, 금호공대 3.49대 1을 기록했습니다. 입시 전문가들은 선택형 수능으로 성적이 떨어져 하향 안전 지원 경향이 뚜렷했고 재수를 선택하는 학생이 늘어서 전반적으로 경쟁률이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떨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임 대구고등검찰청장과 대구지방검찰청장이 오늘 취임했습니다. 박성재 대구고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대구검찰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으려면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히고 사건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해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오광수 대구지검장은 깨끗하고 청렴한 검찰이 돼야 국민을 설득할 수 있다며 매사에 검찰의 시각이 아닌 국민의 시선에서 공정성을 확보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정부의 경찰 치안감 승진과 전보 인사에 따라 신임 대구경찰청장에는 황성찬 경찰청 생활안전국장이, 경북경찰청장에는 권기선 경찰청 기획조정관이 임명됐습니다. 김기찬 현 경북경찰청장은 경찰청 수사국장으로, 최동혜 대구경찰청장은 지난 3일 경기경찰청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안동경찰서는 지난해 10월 안동의 부동산 업자가 48살 김모 씨에게 신도청 택시 분양 대상자 명단을 제공한 뒤 1,300만 원 상당의 승용차를 제공받은 혐의로 경북개발공사 경영본부장 56살 김모 씨와 업자 김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